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낙찰을 받고 현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분석만을 제공해드리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는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기타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경매만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경매는 일단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사기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도 잘 피해가고 잘 건너뛰고 또 때로는 그 함정도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게 된다면 어떤 투자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원 경매장에서 마주하는 물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투자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경락 입찰금 10%를 그 한 번으로 날려 버리거나 심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큰 부담을 모두 짚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자신의 느낌이나 교만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경매에 나온 물건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전상 재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경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03-5번지 2023 타경 5518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이 물건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된 대형 상업 건물로 무려 감정가 45억 원대의 건물이 현재 49%까지 떨어진 22억 원대의 입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리관계와 명도 가능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여부까지도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물건이 실제로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끝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형님 같은 분들의 클릭 하나가 실전경매연구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타경 5518 연산동 6035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035번지 사건 번호 2023 타경 5518호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입찰일은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4개 입찰실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일괄 매각이며 물건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감정가는 45억 1412만 원, 현재 최저입찰가는 22억 1192만 원으로 감정가의 정확히 49%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지면적은 228.40제곱미터 즉 약 69평 정도이고 건물 전체 연면적은 749.16제곱미터 즉 약 226평 규모입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독립된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제시후의 공간으로 창고, 주택, 계단실 등도 포함되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본건은 대지 지분이 넉넉하고 연면적도 큰 건물인 만큼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형 또는 실사용, 복합 전략 모두 가능한 구조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이 물건이 위치한 입지 환경 그리고 외관 상태와 주차, 접근성 등 현장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연산동 6035번지 물건은 부산 연제구청에서 직선거리
약 300m 연산교차로 도보권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연산역과 3호선 연산역 사이에 위치한 중심생활권 건물입니다. 건물 앞 도로는 왕복 약 25m 이상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유동도 활발한 도로변 상권에 접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 연산역 10번 출구에서 223m의 거리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도보 1분 이내에는 식당, 카페, 병원, 학원, 모텔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모여있는 복합상권으로 단독 수익형 상가로는 입지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건물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 연면적 약 226평 규모 외관 마감 상태는 준수하며 2012년 사용 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추급 건물입니다. 도로 조건은 양호하나 주차 공간은 협소한 편이며 건물 후면 및 측면에 위치한 제시외 구조물로 확인된 창고 및 다용도실 약 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상가 공실률을 줄이고 향후 재임대나 매각 시 가치 유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현재고 상업지구 중에서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으로 초기 진입만 성공한다면 장기 보유 시 수익률 확보와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층별 구조와 세입자 현황 즉 실제로 어떤 임대 수익이 발생 중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입점 업종 규리 노래방 또 다른 점포 한 곳 업종 미확인 내부는 복층 창고처럼 활용 가능하며 일부는 주점형 노래방 형태로 운영 중 전입자 최은 보증금 인수 대상 2층 입점 업종 타이마사지 업종 미상의 점포 한 곳 타이마사지는 외벽 간판으로 확인되며 2개의 업소가 분할 입점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한 곳은 업종 정보 파악 불가 3층 입점 업종 308호 산딸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304호 창업주식회사 업종은 등기상 회사명이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외부 간판 없음. 출입 흔적 적어 공실 가능성도 있음. 4층 간판 미 표시 없음. 세입자는 확인되나 전부 업종 미확인 상태. 전단지 간판이 없어 내부 확인 없이는 업종 파악 불가. 인수 대상 임차인 지하 1층 최 전입일 2018년 11월 07일 말소기 중권리보다 선순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 3,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점유도 확인되어 영도 역시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유자 지하 1층 김 전입일 2020년 11월 30일 말소기 중권리보다 선순위이나 임대차 현황서에 보증금 누락 확정일자 없음. 법원은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 배당 요구는 한 상태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단 실점유자이므로 영도는 필요합니다. 그 외 임차인 전원은 대항력 없거나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세입자는 법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11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파악된 총 전세 보증금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월세 수익은 이 또한 법원에서 파악한 바로 902만 원이지만 직접 확인하여 보면 더 많은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대상 보증금 3,300만 원 최한명. 명도 리스크 대부분 인도 명령 가능, 일부는 협의 필요. 이처럼 일부 층은 정확한 업종이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점포들은 외부 표시물이나 출입 흔적이 없어 현장 실사 없이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조사와 간판, 실입점 여부 확인을 통해 실제 임대 가능성과 공실 상태를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명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들이 잘 나가줄 것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 중 권리는 2021년 7월 15일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경매에서는 이 날짜 이후에 들어온 모든 권리들, 즉 다른 가압류나 임대차, 근저당 등은 모두 소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날짜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건에는 총 11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은 단 한 명, 지하 1층에 거주 중인 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8년 11월 7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말소기 중 권리보다 확실히 빠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3,300만 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도 협의 또는 인도 명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명 주의해야 할 인물은 역시 지하 1층에 함께 거주 중인 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전입일은 2020년 11월 30일로 겉보기에는 말소기 중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임대차 현황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정일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분을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배당 요구는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 역시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층 상가에서 봉추찜닭을 운영 중인 이 씨입니다. 이분은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법적으로 완벽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배당 요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다 보니 실제로 언제 퇴거할지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는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과 사전 협의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세입자들은 대부분 말소기 중 권리 이후에 전입했거나 확정일자가 없고 또는 배당 요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물건에서 실제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은 지하 1층 최의 3,300만 원이 유일하며 그 외에는 명도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실거주 여부나 현재 점유 상태는 법원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과연 얼마의 수익이 남는 구조인지,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고려했을 때 손에 얼마가 떨어지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45억 1,412만 원.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22억 1,192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49%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만으로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파악된 총 보증금은 약 1억 6,200만 원, 그리고 월세 수익은 902만 원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 기준이며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점포나 간판 없는 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면 월세 수익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 1억 6,200만 원을 낙찰가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빌려야 할 금액은 약 20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연 4%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연이자는 약 8,199만 원, 월로 따지면 약 686만 원 정도가 매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수익이 902만 원, 이자 지출이 686만 원, 즉 단순 계산으로 매달 약 216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액 대출로만 낙찰을 받아도 매달 통장에 200만 원 넘는 돈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극히 이례적인 현금 흐름형 수익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임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입점 업종이 봉추찜 달, 타이 마사지, 노래방, 사무실, 뷰티업 등 실입점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최소한의 수익만 계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만 손보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전략을 조정한다면 더 큰 수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보유 전략까지 연결해 본다면 예를 들어 이 물건을 23년 뒤에 감정가 수준인 45억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세 차익만으로도 수억 원 단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단순히 매달 수익만 보는 투자자보다는 연금 흐름, 시세 차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전형 투자자 그리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께 더욱 적합한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을 단순히 임대 수익형으로만 보지 않고 2년 정도 보유한 후에 매각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명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지금 최저 입찰가인 22억 1192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뒤로 건물을 잘 운영하면서 2년 정도 보유한 후 감정가 수준인 45억 전후로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차익은 약 22억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입니다. 매각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개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 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도 급격히 커집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 차익이면 최고 세율인 약 45% 내외가 적용됩니다. 즉, 세금만 약 10억 원 이상, 결국 손에 남는 건 약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법인세 단일세율만 부담합니다. 이 경우는 약 22% 수준이 적용되며 같은 차익에 대해 세금은 약 5억 원 전후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법인으로 매각했을 경우 손에 남는 돈은 약 17억 원 개인보다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처럼 매각 차익이 큰 구조에서는 반드시 법인 명예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세워서 임대운영 후 매각 전략까지 연결하면 세금은 줄이고 순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물건에 대해 입지, 구조, 권리관계, 수익성, 명도 가능성까지 모든 부분을 실전 기준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이 실제로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물건인지 단기 수익성과 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45억 원짜리 건물이 절반 수준인 22억 원에 입찰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가격 메리트가 크고 여기에 이미 확보된 보증금 1억 6,200만 원, 월세 수익 902만 원 그리고 연 4%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매달 순수익 216만 원이 남는 구조라는 점에서 연금 흐름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합니다.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지하 1층 최애 3,300만 원 딱 한 건 나머지는 전부 소멸되거나 배당 요구가 되어 있어 낙찰자 입장에서 법적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명도 측면에서도 실점 유자는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인도 명령으로 처리 가능하고 협의가 필요한 세입자는 소수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장기 보유 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22억 1192만 원에 낙찰받아서 23년 후에 감정가 수준인 45억 전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22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세금 차이는 무려 5억 원 이상이 납니다. 개인 명의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약 45%, 10억 원 이상 세금, 손에 남는 순수익
약 12억 원. 법인 명의로 매각하면 법인세 단일세율 약 22%, 세금 5억 원 전후, 손에 남는 순수익 약 17억 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단순히 수익이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운영만 잘해도 매달 수익이 나오고 매각 전략까지 잘 짜면 수십억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초보자보다는 경매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실전 투자자 또는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 전략까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023 타경 5518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5번지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실전경매연구소는 언제나 실제로 입찰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진짜 분석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시면 아래 설명란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니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